한동훈 체제를 비판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네. 참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지도부가 꾸려진 거 보니까 모두 정치 초년생입니다. 선거를 모르는 분들이 이게 잘못하면 네. 선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합니까? 서서 죽어야지. 범죄자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누구한테 큰절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굉장히 매섭게 날이선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죠. 어제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다. 정권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에 초짜 당대표가 나왔다. 초짜 당대표요. 그리고요. 선거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다. 초짜 당대표는 당원 앞에서 셀카만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탄핵의 강 건너 살아난 당.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깜냥이 안 되는 한동훈이. 대권 놀이를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을 하고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 깜냥 안 되는 한동훈.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다가 셀카 찍다 말아먹었다. 어제보다 더 강한 날선 비판입니다. 오, 그러면요. 이게 어떤 뭐 의도나 뭐 목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목소리들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을 안 하죠. 강론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홍준표 시장님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상당히 의식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접점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시니까 차기 대선 후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낚시에 대해서 낚일 필요는 없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총선,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정권 심판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 표현을 보면 그렇게 그런 취지로 좀 글을 쓴 그 입장을 내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누가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고 스스로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리고 기자실을 찾아가서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말씀을 이렇게 좀 널리 인식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백서용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그 원인, 소재 이런 걸 백서용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약간 전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가 좋았죠. 사실은 쭉 좋아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탈당한 이후에는 소원했지만 다시 이제 들어와서는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친윤하고 윤 대통령하고의 공격 대상이었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 시장과 손을 잡았었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약간 보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치 스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보수의 아이콘이었어요. 그 어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소 좀 잠식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또 젊은 층의 인기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서로 간에 분할하겠지만 어쨌든 둘은 경합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홍준표 대표는 보수의 지지층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또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둘이는 서로 간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 전 위원장하고는 한 전 위원장은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본인과 연배가 좀 차이 나지만 다소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듯하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쟁 관계죠. 일단 지지층이 겹쳐요. 아까 전략적이라 표현을 썼는데 그런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본인과 이준석 대표의 장래를 위한 전략적 발언이고 특히나 이제 당대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쯤에서 본인들의 지지층이었던 보수층에 대해서 이번 선거의 책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라고 각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은 시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현재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그 시간 벌어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밖에서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속으로 또 쓸데없는 소리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놨잖아요.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뭔가 지나간 분위기잖아요. 근데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도 비판할 목소리를 냈지만 오늘은 더 강도가 센 어떤 비판의 표현을 써가면서 말아먹었다. 뭐 셀카 놀이하고 뭐 대선 노름하다 말아먹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잊혀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총선 끝나고 평가를 하고 뭔가 사후 수습을 하고 이런 국면에서 본인은 이제 대구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관해서 코멘트를 하고 언론에 기사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주목을 받기 어렵고 그만큼 본인의 입지가 잊혀져 갈 수 있다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총선 기간 중에도 계속 코멘트를 하고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존재감을 듭니다. 나타내기 위한 어떤 날선 목소리를 비판하는데 그게 왜 굳이 한 전 위원장이 대상이 됐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는 비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살아 돌아온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가만히 있는데 그분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총선의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뭔가 비판할 때 대상이 될 수 있는 타겟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이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발화의 대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오늘까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런 비판이? 당분간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홍준표 시장의 근데 의도와는 별개로 그 당의 선거 전략이 좋았는지는 사실 좀 돌아볼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의도와는 별개로 당에서 평가와 어떤 백서를 제작하는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 서영주 부대변인께 뭐 같은 맥락의 질문이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네. 사실 홍준표 시장의 그동안 표현이나 말하는 걸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할 때부터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김경률 비대위원, 네. 이게 지난주 얘기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대선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초짜. 초짜. 아 정말 초짜들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경률 비대위원처럼 해석하는 게 초짜죠. 아 그것도 초짜로 보고 있을 건데 그렇죠.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대권 의지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뭔가 준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견제한다. 요런 연결고리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견제해서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는 겁니까? 이제 보수의 정당은 이제 내가 접수해야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초짜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애둘러서 지금 뭔가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다. 이제 참전을 이제 대권 레이스에 참전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잠정적인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간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이 정권 심판의 이 야권의 몰아준 이 가반의석, 압도적인 가반의석은요.
전국 주도권이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곧 쏟아질 거예요. 1주 되면은 보수신문에서도 사실상 레임덕이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의 이제 레임덕으로 홍준표 시장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등판할 때가 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셀카놀이, 대권놀이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런 초짜를 보내서 지금 이번 선거를 다 망치고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결국에는 원인이 있다. 홍준표가 있다. 예. 나 홍준표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예. 주장들을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보수의 재건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준석 그 당선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전 대표랑 지금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얘기들을 그 얘기 조금 이따 준비가 그러니까 돼 있어요. 훈훈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뤄볼 건데. 훈훈한 예.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으로 보고요. 이미 실패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말하자면 재료 삼아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기 레임덕을 애돌려서 얘기하고요.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이 곧 나올 것입니다. 그걸로 또 방향이 갈 거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사냥개란 단어를 쓴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막으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올리고 어떤 입장을 내는데 그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짓밟던 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좋더냐? 지금 여당에 있는 많은 누구를 향해서 또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거 보시면 잠깐 제가 끼어들어 죄송한데 이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 보수를 괴멸시켰던 분은 한동훈보다는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아까 같은 다문권이죠. 맥락에서 애둘러서 지금 하는 거다 지금. 그렇죠. 그걸 봐야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런 말을 한 의미는 아까 드린 말씀에 그런 그 생각도 있겠지만 예. 실제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당과 정부가.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를 본인이 구할 본인도 하나의 그 구할 선수다. 이게 대선 주자는 뭐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대통령한테 어필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저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애둘러서 저격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나도 당을 구할 생각이 있다. 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안 않단 하고 말이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해서 당을 구하자라는 뜻의 의사표시로 보이지 저것이 이제 대통령을 애둘러서 공격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의사표현이 들어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두 분이 지금 분석이 다른데 지금 이거 시간이 가보면 압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할 건데 입장을 낼 텐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지 애둘러서 비판한 건지 본인도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건지 이것도 시간이 가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요. 이번에 당선이 되신 야당 인사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좀 꺼내놨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정청래 당선인입니다. 야당에서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한동훈 정치적으로 죽지 않길 바란다. 진짜요? 깐종 말투 셀카놀이 변함없이 계속하기. 여기도 또 셀카놀이 나왔는데 너무 오래 쉬지 말고 다시 나오길 바란다. 요거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청래 의원, 정청래 당선인, 한동훈 정치적으로 죽지 말기. 이거 진심입니까?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진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한번 우리가 해봤잖아요.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예. 그 상대에 대한 자신감을 일단 획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고요. 국두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여당의 지도부 체제로 들어오거나 뭔가를 또 역할을 맡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거 없고 오히려 좋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불통 또는 어떤 뭐 정책의 실패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 23번 가까이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사전 선거 바로 직전에
이 의정 갈등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어줬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을 이조 심판론이라고 하고 범죄자 집단이라고 하고 하면서 어떤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 또 조롱 심지어는 색깔론 가지고 어떤 이 선동 이런 걸 멈추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도적에 있는 사람들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예. 매우 불편함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조 심판론을 강화하기보다는 예.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신감 이런 것을 얻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나와봐야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본인의 캐릭터를 바꿀 것 같지 않으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뭐 이번에 봤듯이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겠는가 이런 평가해 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정청래 당선인이 좀 설명을 내놨어요. 관련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셀카 찍는데 바빴어요.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보면 책상마다 다 줄 그어 있어. 그렇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그 조직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싸움을 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반대합니다. 이미 사퇴했어요. 네? 아, 사퇴했습니까?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와서 맹활약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어떤 지도자나 리더십에 복귀가 되면 정말 야당에 유리해지는 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정청래 위원은 이제 어거지를 쓰시는 거고요. 이전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하십니다. 예. 패하고 나서 바로 보궐선거에 나가시죠. 그렇죠. 그 보궐선거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해요. 예. 그리고 또 당대표 나가요. 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거치셨습니까? 기조 변환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본인이 패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도 성찰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반성한다. 예.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것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알아줬던 것이고 또 보수층이 모이는 이런 효과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이게 당에 또는 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라는 그 판단은 섣부르다 생각하는 것이고 저것은 아직까지는 근거 없는 공격이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부담스럽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오지 말아달라는 본인의 바람인 것이지 돌아와달라는 것에 대한 바람은 아닌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정치적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예. 경험과 자격을 얻어서 오신다 그러면 저는 이번 총선이 패배했지만 본인한테도 상당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또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사퇴를 했고 그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말 날선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정청래 민주당 당선인이 뭔가를 또 꺼내놓았고 자, 다음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둘 사이는 굉장히 훈훈해요. 최근에 오갔던 내용들 중에 일부만 이렇게 꺼내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요. 이준석 당선인 보고.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선인은 또 어제 이런 얘기를 꺼내요. 후임 총리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 모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뭐 서로 독담인가요? 하나 더 있죠? 또 보겠습니다. 하나 내용. 그리고요, 이게 지난 9일인데 이건 총선일 전이잖아요. 여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로 이제 많이 이 글을 올리는 이제 청년의 꿈 이런 홈페이지인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당선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한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은 이래요. 당선된다면 다시 힘 합쳐야겠죠. 이건 뭐 합당 또는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송영훈 전 대변인. 이 앞서서 오늘
이준석 당선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총리를 이번에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사임하신다면은 네. 그냥 과감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써라. 예, 홍준표 대구시장 같으면은 정무적 능력도 있고요. 뭐 홍준표 총리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재밌잖아요. 송영훈 전 대변인 서로 띄워주는 분위기인데 확실히. 그 우리 가수들이 보면은 같은 그룹이 아닌데 가끔 프로젝트 음반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고서 다시 또 각자 솔로 활동하고 그럽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 관계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일시적인 제휴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본인이 당선 소감을 말을 할 때 예. 개혁신당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하겠습니다를 강조한 게 아니고 무슨 포인트가 있었냐면 그 국민의힘을 이끌고 이렇게 대선에 승리한 당대표가 왜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차리게 됐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탈당을 해서 당을 차리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당선 소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당을 창당해서 오래 할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석수가 적지면은 정말 뿌리를 내려서 이 정당을 100년 정당으로 잘해보겠다. 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당내 우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그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20대, 30대 청년층으로부터 좀 취약하다는 어떤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20대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호응을 해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둘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코멘트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영주 네. 부대변인은 둘이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준석 당선자나 홍준표 시장 둘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정치판에서는 고수입니다. 그렇죠. 많이 경험을 정치권에서 했죠. 활동한 지가 오래됐죠. 머리에 함수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없구나.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요 역대 정권 중에 유일하게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하고 맞춰야 되는 정권입니다. 나머지는 여소야대 했다가 여대를 다 회복했죠. 예, 박근혜 정부만 여대로 시작해서 여소로 끝나고 탄핵을 당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소야대를 5년 동안 한다는 거는 전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에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할 리도 만무하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두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안에서 우군을 모을 겁니다. 배지들을요. 예. 개혁신당이 3명이긴 하지만요. 108석은요. 위험한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8명이요. 언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예전에 대선 후보를 했었고요. 예. 홍준표계가 분명히 108명 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빠지죠. 그런 포석들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치기 어린 보수 정권을 운영을 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 이제 내가 있다. 그리고 이준석 괜찮은 정치인과 힘합쳐서 예. 다시 재건하고 다음 2년 뒤에 대권 플랜을 우리가 가져가자. 저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저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냥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한다 그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죠. 결과론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 공개적으로. 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모시겠나요? 저는 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자체장이에요. 예.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걸 제안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줘요. 그러면 약간의 이관계처럼 보여지는 거죠.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뭐 모시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힘을 합치자 합당이겠죠. 예. 합당 제가 볼 때 단기간에 안 합니다. 예. 합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장기간은 몰라도 그래서 합당을 안 하게 되면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됐든 어쨌든 합당이 안 되면 또 양 세력이 약간의 이간이 돼요. 이런 식의 진정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에게 덕담일 수 있어도 이게 되겠지 꼭 돼야 돼라고 해서 하는 말씀들은 아닌 걸로 보이고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입당을 시킨 적은 있어요. 복당을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자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지금은 묘하게 진정 어린 이 제안이라기보다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뭐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제 귀에는. 근데 저걸 만약에 저렇게 실현이 안 되게 되면 실현의 주체에게는 다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 같아서 저는 공개적으로 저럴 게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으면 그런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해서 그렇게 제안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저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잘못 보이면 이관계로 보일 여지도 없잖아 있다. 윤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관계가 맞아요. 이관계다. 흔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총리 가라고 뭐 제안한다고 대통령이 밝혔으니까 뭐냐면 이 안에서 흔드는 거고 그냥 말하자면 거의 풍자 같은 거예요. 총리 하면 잘하실 텐데. 그런데 저 따지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고수잖아요. 죽어가는 정권이 왜 총리를 합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냥 두 분이서 이제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는 최대 어떤 뭐 관심사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총선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한때 여당에 있었던 분 목소리들 지금 이런 게 뭔가 나오는 거예요.